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23강 인문사회 하면서 국립공원 내 명성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었죠? 당연히 명성과 우리가 유산의 차이점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기준, 그 다음에 그 농업유산 하고 그 다음에 명성가의 내용들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습도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 국립공원 내 명성을 한번 할 건데요. 자, 책 페이지 수는 저는 모르겠고요. 자, 차례대로 쭉 나가니까 한번 여러분이 페이지 수는 쭉쭉 맞춰서 보시고,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는다고요? 최초 수도 건설 학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적용기술사 쳐서 들어가면 강의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강의 시간표 내 안에 전부 다 자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자료를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내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시간표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기록을 안 하셔도 되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자료 올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국립공원의 명성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 국립공원의 어떤 지정 주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국립공원의 지정은요, 명성은 저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제보고 글자 너무 날리게 쓴다고 무슨 글인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은 말과 글이 글이 말보다 못 따라가서, 그죠? 실제로 저는 칠판 글은 이렇진 않아요.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난리가 쓰는 어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한번 그 말은 그냥 기억에만 그냥 담아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 주체 관리 보면요, 명성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고요. 지정은요, 국립공원의 지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죠? 자, 환경부에서 지금 나와 있죠. 환경부가 지정을 하는데 산하 국립공원의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죠? 저 지정은요, 당연히 환경부에서 해요. 왜요? 여기에 지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정의 목적이 뭐 때문에? 그래서 도입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생태계 보호, 환경, 문화, 역사, 유적의 어떤 그 유산이나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국립공원의 어떤 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아시라고, 최초 우리 국립공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옐로우스톤 하면서 우리가 세계 국립공원 지정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훨씬 많이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관광객이 모임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관리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그 국가에서 내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옐로우스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돈을 내든지, 그럼 예산이 턱도시 부족할 테고, 그럼 제대로 관리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어떤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공원을 우리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 국립공원은 지리산 1호라는 거 한번 여러분이 잠깐 이제 양 공부하는 김에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정 주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요, 국립공원의 유형은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산악형과 그 다음에 해상 해안형, 그 다음에 사적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적형은 아무래도 어딜 것 같아요? 경주겠죠, 그죠? 자, 산악형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국립공원,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립공원은 우리가 크게 지리산, 그죠? 그 다음에 설악산,
설악산은 우리가 비경, 우리가 설악산 십경 이래가지고 또 유명하죠. 그래서 어디 팔경, 무슨 화엄팔경, 또 그 안에 또 무슨 경으로 또 나누죠.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관광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관광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시키는 것도 우리가 적용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의 할 일을 항상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지리산, 우리가 1호라고 했죠. 그죠? 지리산은 국립공원의 1호로서 지리산은 아주 명성이 자자하죠. 지리산에 무슨 영화가 있었죠. 그죠? 무슨 영화였죠? 빨치산 이야기하면서 지리산 있었고, 자, 설악산, 십경 하면서 설악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 그죠? 성위산, 조항산 하면서 우리가 최대 5대 산으로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나름대로 사진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것이, 물론 뒤에 사진이 몇 개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만 제가 몇 개 넣어놓은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참고 자료에 인터넷 어디서 찾았다 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 자료만 찾지 마시고 저도 인터넷을 찾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은 다시 이제 문화재청에서 각각 지방 지정 문화재로서 각각 올리면은 문화재청에 올리게 되면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명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화재 지정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다시 계속 지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 했다가 여기에 보면 지리산 내 명성 하면서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엄사 이론. 자, 나중에 사찰에 관해서도 할 건데요. 화엄사가 왜 유명한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이 간단한 것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신계곡 하면서 여러분이 지리산 중에 하나로 10km에 이르는 계곡이다 해놨는데 뒤에 또 한신계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내 명성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위에 보면 2010년 이후에 지정된 지정문화재로서의 명성 참조를 하라고 해놨어요. 안에 간단하게 다 무엇의 가치를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내 명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성으로서의 십경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제가 달아놨어요. 그것도 2010년 이후에 지정된 것들을 한 번 정도 보실 필요 있죠. 물론 과거 것들 더 보는 건 좋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 2010년 이후에 지정된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한라산 지정 백록당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주황산도 몇 개 있긴 있고요. 자, 속리산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속리산에 관한 내용들이 몇 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리산 중에서 또 유명한 게 그 화양계곡이 있죠. 그죠? 화양계곡. 화양계곡 하면서 우리가 유교 철학과 도교 철학이 같이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거는 조금 이제 또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지정문화재에서 아까 요 각각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립공원 내 명성들이 이 각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명성 안에, 국립공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국립공원 내에 안 들어가 있는 명성 정도도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걸 주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방지정문화재로서의 명성이라 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 명성의 주요 특성만 적었습니다. 자, 근데 주요 특성이 뭐냐면요, 지정 준거 해가지고 준거 및 가치예요. 저는 지금 뭘 포인트를 잡아서 적었냐면요,
물론 이제 저는 이거를 보통 연도별로 우리가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연도별로 따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따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립공원 내에 있는 명성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책에도 아마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정도는 구분을 한번 명성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지역별로 다시 명성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록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나눠서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문화하고 지역 환경하고 지역의 어떠한 산수의 모습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지역별로 잘라서 나눠놨어요. 우리가 문화재법에 들어가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거는 전부 다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다시 어떻게 여러분은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단지 공부하기 쉽도록 지역별로 나눠놨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제 책을 너무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에 쭉쭉쭉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뒤에 지정 호수하고 연도는 그냥 부차적으로 저는 달아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정 연도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정명 하면서 어느 군도 그렇게 저는 중요하진 않는데, 군을 적어놓은 것은 그 지역의 군의 어떤 산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강, 그리고 그 지역의 명성이, 이름이 딱 지어졌을 때 그게 왜 그곳에 있는가, 자연환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풍수지리적으로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앞에 우리가 소재만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정명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정준거 해놨는데 거기에는 문화유산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냐, 그 다음에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다 각각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화순군에, 전남의 화순군에 화순적벽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지정을 했죠. 2017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화순적벽은 중국에 우리가 적벽이 있었죠. 그죠? 그것만큼 미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떠한 내용들이 가치를 지녀서 우리가 명성으로 지정을 두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은 4개의 기암 절벽이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적벽의 버금간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연 경관의 어떤 환경의 보존적인 입장에서 명성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헌과 함께 유래되어 있다라고 해서 문화 보존적인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문헌에 있어서 유래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지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명성에서 유산 가치로 가겠다라는 개념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경기술사 입장에서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해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보존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쭉 전남, 전북, 충북 하면서 나와 있는데, 괴산군의 화양구곡. 자, 화양구곡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 많이 나오는가 한번 또 보시고요. 또 가면서 우리가 최근에 2017년, 2018년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왜 최근에 지정을 했을까요? 그죠? 자, 그만큼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고 유산 가치로서의 그 지역 문화를 계속 만들어 왔을 필요는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쭉 제가 뭐 다 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쭉 경남까지 쭉 적어놨으니까 이거 어떤 문화가 있다, 제주까지 제가 다 적어놨네요.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지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역별로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면은 지정 준거별 명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정말 관계되는 부분이죠. 지정 준거라 지역별뿐만이 아니라 아까처럼 국립공원 내에 있는 명성들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명성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준거라고 했어요. 지정 준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 원림, 그죠? 여기는 지금 아마 원림이라든지 문화 가치에 막 이래가지고 제가 구분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죠. 뒤에 보면은 임대정 이런 뭐 만류정 해서 그 다음에 국도립공원 명성에 관한 8경하고 또 연결을 쭉 해놨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되는 것은 지정 준거별로 사실은 또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전통 원림, 자 적용하고 정말 직접적인 거, 그죠? 자 그러면서 원림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는 거죠. 경관 가치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원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지금 지역별로는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한 걸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통 원림에서 지정 준교별 명성으로 구분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